일상에 바쁜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지식과 인사이트를 정리해드리는 매일 독서 매일 인사이트입니다. 오늘은 디지털로 생각하라, 이 책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즈니스의 넘버원 하두, 뭐니 해도 디지털이 되겠죠. 그러니까 디지털로 전환을 해야 된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세계에서 시가총액 10위권 안에 거의 대부분의 회사들이 디지털 회사들이죠. 구글, 페이스북, 애플, 아마존. 그래서 앞으로 비즈니스를 영위하겠다, 어떤 형태가 되든 간에 큰 기업의 조직원 또는 소기업의 리더, 자영업 할 것 없이 디지털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디지털 역량을 키우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이 책은 반드시 한번 참고해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갖게 됩니다. 여러 사례 중 첫 번째 주제는 디지털 기반으로 비즈니스를 재정의하라, 이런 내용입니다. 도미노 피자는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회사잖아요. 피자 아무리 생각해도 잘 떠오르지가 않죠. 자, 도미노 피자는 어떻게 정의를 했냐면, 자, 피자라는 상품 자체는 매우 아날로그적이지만 피자의 주문과 배송 과정, 이거는 얼마든지 디지털과 접목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회사를 최고의 피자 배달 회사로 재정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디지털을 이용해서 최장 5번 이내 클릭으로 주문이 완결될 수 있게, 그리고 다양한 SNS들과 제휴를 맺어서 피자에 접근하기 편하게 함으로써, 그러니까 배달 과정에 있어서 다양한 그런 디지털 기술들을 개발하고 이제 적용을 한 거죠. 그로 인해서 과거에 물론 맛도 없었는데 맛도 개선을 하고 거의 망하는 회사구나, 이런 인식이 지배적이었는데, 지금은 그때에 비해서 주가가 수십 배 이상 오른 전도 유망한 그런 기업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자신만의 강점을 디지털로 극대화하라. 힐튼 호텔의 사례가 나오는데, 힐튼 호텔은 에어비앤비 얘기가 나올 때 격가지로 나오게 되죠. 에어비앤비가 새로운 개념의 공유 숙박 비즈니스로 역사가 100년이 넘는 힐튼 호텔의 매출을 뛰어넘고 기업 가치가 뛰어넘고, 이럴 때 언급되는 게 힐튼 호텔인데 모처럼 성공 사례로 나오고 있습니다. 에어비앤비의 도전을 받으면서 그대로 침몰할 것인가? 그런데 자신만의 강점을 디지털로 극대화하라고 했잖아요. 자, 힐튼 호텔에서 생각을 한 거죠. 호텔의 강점이 뭐지? 안전성과 안락함에 있는 거죠. 아무래도 에어비앤비는 사건 사고도 간혹 보도가 되고 뭔가 불안한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하지만 호텔은 안전하죠. 그리고 안락하고, 그래서 그러한 강점을 가진 상태에서 호텔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런 전 과정을 모바일 기술로 디지털로 전환을 한 거죠. 그러니까 과거 같으면 전화로 예약하고 에이전시 통해서 예약하고 다시 재확인하고 이런 것들이 필요했는데, 그런 게 아니라 모바일로 다이렉트로 예약이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비용도 더 저렴하게 예약이 가능한 것이고, 예약할 때마다 포인트도 또 적립이 되는 것이고, 기타 번거로운 과정들을 대폭 단축을 하게 됩니다. 고객에게는 서비스 편의를 제공을 하고, 힐튼 호텔에 있어서는 잔일을 줄어들게 하는 이런 효과를 만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무에서 유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조직이 원래 갖고 있던 강점, 그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그 강점을 어떠한 방식으로 디지털에 접목시킬 수 있을 것인가, 그러한 고민에서 출발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데이터의 가치를 재평가해 주도권을 확보하라. 자, 데이터의 가치, 그거를 재평가하라는 거예요. 자, 팬더라는 악기 제조 회사가 있는데 데이터의 가치 그냥 무시를 하고, 자, 우리 기타는 매니아들이 구입할 거야, 한번 구입하고 재구입하고 이런 식으로 고객을 가정을 했다는 거예요. 감으로 데이터를 정밀하게 분석을 해봤더니 신규 고객이 더 많다는 거예요, 재구매 고객보다. 그리고 의외로 여성이 절반이나 된다는 것이고, 마니아보다 기타 초보자들이 더 많다는 겁니다. 그리고 기타를 구입하는 사람들이 장비 구입보다 기타 배우는 수강료에 더 많은 지출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데이터의 가치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후에 어떠한 디지털 접목을 시도했냐면 모바일 튜닝 앱을 만든 거예요. 우리 튜닝하기 힘들잖아요. 일일이 가게 가서 해달라고 할 수도 없고, 모바일 튜닝 앱을 만들어서 초보자도 쉽게 튜닝을 할 수 있게 하고, 온라인 기타 레슨 서비스를 제공을 하는 겁니다. 구독형으로. 그러니까 한번 고객이 되면
자, 구독형 온라인 레슨 서비스로 그 관계를 계속 지속적으로 끌고 가는 것이죠. 그리고 기타의 흥미를 계속 붙일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실력이 늘어나면서 더 좋은 기타를 또 재구매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으로 고객을 설정하면 안 될 것이고, 객관적인 데이터로 아주 정밀하게 고객을 분석해야만 적절한 서비스를 개발해낼 수 있다는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혁신적인 기술 대신 고객 경험의 혁신에 집중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하면 대부분이 혁신적인 기술, 놀라운 기술 이런 것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게 아니라 고객 경험을 혁신시키라는 겁니다. 자, 디즈니랜드, 스타벅스 말만 들으면 다 아는 기업들이죠. 대단한 기업들이고 돈도 많은 기업이니까 아주 혁신적인 기술을 개발하지 않았을까, 이런 기대를 하는데, 이 기업들의 문제는 뭐냐면 특정한 시간대에 손님이 급증해서 오랫동안 줄 서서 기다리는 그런 문제가 공통적으로 있는 것이죠. 놀이기구 하나 타려고 막 1시간, 2시간씩 굉장히 지치죠. 스타벅스는 어떻습니까? 점심시간대에 바쁜데 빨리 회사에 들어가야 되는데 또 줄이 길게 서져 있죠. 그래서 이런 문제를 이제 어떠한 기술을 통해 해결을 했냐면, 디즈니랜드는 RFID라는 기술, 스타벅스는 비콘 기술, 블루투스 기반의, 저는 기술자가 아니라서 정확히는 잘 모르겠는데 이미 상용화되어 있는 그런 일반적인 기술이라는 거예요. 그런 기술로 고객의 니즈를 파악해서 고객 경험을 혁신시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술 타령할 게 아니라 이미 상용화된 기술로도 얼마든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할 수 있다. 끊임없이 움직이는 고객을 디지털로 로그인하라. 로그인, 가둔다는 의미예요. 락인이라고 할 수도 있고, 고객들은 서비스가 마음에 안 들면 금방 타 서비스로 이동을 할 수 있겠죠. 아마존의 사례가 나오는데, 이 책에서 보니까 그 프라임 구독자 연회비를 한 $100 이상 되는 그런 프라임 가입자가 1억 2,600만 명이 된다고 합니다. 제가 요 전에 다른 책에서 봤을 때는 7, 8천만 명 정도였거든요. 그때도 대단하다고 생각했는데 이 짧은 시간 안에 다시 이렇게 또 숫자가 늘어난 거예요. 근데 이게 가족이 공유해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따진다면 아마도 거의 미국의 대다수의 가정이 아마존 프라임 서비스를 가입하고 있지 않은가. 놀라운 일인 것 같습니다. 프라임 가입자에게는 이틀 내 무료 배송. 우리한테는 굉장히 웃어 보이는 그런 개념일 수 있는데 미국은 영토가 넓잖아요. 그러니까 이틀 내 배송한다는 것도 대단하다는 거죠. 식료품 당일 배송 서비스 이런 것도 하고 있고, 아마존 프라임 비디오라고 해서 이 회원들은 또 비디오를 무료로 볼 수도 있고, 드라이브 무제한 저장할 수 있는 그런 것들도 제공을 하고, 또 아마존 프라임 데이라고 해서 아주 파격적인 할인을 하는 7월의 크리스마스 같은 그런 행사도 하고, 무료로 게임을 제공하고, 그러니까 한번 아마존에 들어오면 못 나가는 거예요. 계속 혜택들이 제공이 되니까. 이런 게 바로 로그인이라는 개념을 쓸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어떤 기업이 떠오르죠? 네이버죠. 네이버가 워낙에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을 하잖아요. 하다못해 야구를 보려고 해도 네이버는 컨텐츠가 너무 잘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각 분야의 컨텐츠들을 그렇게 잘 구성을 해 놓으니 빠져나갈래야 나갈 수가 없죠. 디지털 전환을 함께할 파트너를 찾아라. 혼자 힘으로 어려운 그런 분야들이 있겠죠. 그런 경우에는 다른 프로그램을 사서 쓸 수도 있겠고, 또는 다른 회사와 파트너십을 맺어가지고 함께 서비스를 운영해 나갈 수도 있겠죠. 호텔 서비스 같은 경우 아마존의 그 스피커 있죠. 알렉사, 그것과 메리어트 호텔, 그리고 거기에 LG 스마트 TV 이렇게 협업을 해서 무인으로 호텔 서비스를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구현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힐튼 호텔 말씀드렸는데, 힐튼 서비스를 이용할 때마다 포인트가 적립이 되는데, 우리 보통 포인트 적립해봐야 잘 쓰지 않잖아요. 왜냐면 유용하게 쓸 정도 되려면 상당히 쌓여야 되는데, 그 전에 또 없어져 버리기도 하고, 근데 적은 포인트라도 바로 아마존에서 물품 구입으로 사용할 수 있게, 일종의 이것도 파트너십이 되는 거죠. 그리고 세계 제1의 자동차 회사인 도요타와 마이크로소프트가 또 제휴를 해서 새로운 분야에 또 서비스를 진출하는 이런 식으로 협업 사례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분야에 어떤 새로운 시장 파괴자가 등장할지 모르잖아요.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또 기술적 또는 뭐 전략적 파트너십, 이런 것들을 고려해 보는 것도 이제 필요하다. 커뮤니티에 기반한 네트워크 효과를 창출하라. 커뮤니티의 파워, 뭐 이거는 과거부터 많이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펠로톤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전자 스크린을 장착한 실내 자전거를 판매한다는 거예요. 집에서 운동을 하는 거죠, 이 스크린을 보면서. 근데 이 회사가 중요하게 여기는 건 뭐냐면, 고객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는 느낌, 그런 것들을 반드시 줘야 되겠다. 근데 이 커뮤니티를 만들어 나가려면 커뮤니티의 그 리더, 그 교주 같은 존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회사에서는 스타 강사를 전략적으로 육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 함께 운동하는 분위기, 뭐 촬영도 굉장히 고급스럽게 진행을 하면서 고객들 간의 상호 또 소통, 서로 파이팅을 해주는 뭐 이런 것들 잘 구현을 해서 이 커뮤니티 효과로 인해서 기업이 성장해 나가는 그런 사례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최근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당근마켓이라고 있죠. 지역 커뮤니티에 기반한 중고 거래, 이런 것들로 이제 활성화되고 있는데, 미국에는 넥스트도어라는 그런 회사가 있다는 거예요. 실명 인증을 해야지 가입이 가능한데, 단순히 거래 차원을 넘어서 아주 강력한 그런 지역 커뮤니티를 만들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서비스들 굉장히 유용할 것 같아요. 소비자를 크리에이터로 만들어라. 이것도 일종의 뭐 커뮤니티 역량을 키우는 그런 방식이 될 수 있겠죠. 우리 회사에서만 제품을 만드는 게 아니라 소비자들이 직접 우리 회사 제품을 만들 수 있게, 그러면은 로열티도 높아지고, 그리고 또 널리 알려지는 그런 효과도 있죠. 이케아 같은 경우 함께 만드는 이케아라는 공동 창조의 그런 플랫폼을 운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이들이 뭐 참여를 하고, 뭐 대학생들과도 같이 뭐 디자인 협업을 하고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과거에 뭐 거의 황제였죠. 늙은 황제. 이 회사는 오픈소스에 대해서는 아주 극단적인 반대의 경향을 보였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어렵다가 이제 CEO가 바뀌면서 또 궁지에 몰릴 대로 몰렸기 때문에, 이후에 이제 클라우드 기반의 서비스를 채택하게 되고 오픈소스 서비스를 또 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화려하게 부활을 해서 최근에는 구글, 애플과 더불어 빅3라는 회사로 여전히 강력한 파워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마인크래프트라는 게임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저는 뭐 해보지 않아서 모르겠는데, 뭐 화려한 그래픽도 없고 감동적인 스토리도 없다는 거예요. 근데 전 세계 최고의 게임으로 우뚝 설 수 있었던 이유, 바로 유저가 크리에이터가 될 수 있는 뭐 그런 환경이 조성되어 있는 그런 성격이 바로 최고의 게임으로 성장할 수 있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서비스에도 소비자에게 오픈할 수 있는 뭐 그런 가능성이 있는 기술이 있는가, 그리고 소비자가 참여했을 때 혁신할 수 있는 그런 가치가 있는가, 그런 것들을 한번 고려해 볼 수 있겠죠. 조직 문화에 디지털 DNA를 심어라. 여기에 대해서는 넷플릭스 사례가 나오는데, 넷플릭스의 CEO인 헤이스팅스가 책을 썼잖아요. 그 책의 제목이 규칙 없음입니다. 규칙 없음. 그러니까 이 디지털 문화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조직 문화를 보여주는 그런 표현이 아닌가. 규칙 없음. 이제 과거처럼 어떤 선형적인 아날로그적인 방식, 그런 게 적용이 안 되잖아요. 비선형적인 양자들의 움직임 같은 뭐 그러한 규칙 없음, 이런 것들이 바로 디지털 DNA의 핵심이 아닌가. 또 넷플릭스의 그 인재 담당을 지냈던 분인데 파워풀이라는 책이 있었어요. 그 책을 읽었을 때 좀 깜짝 놀랐는데, 거의 넷플릭스는 극한의 솔직함, 그런 기업 문화가 있었다고 합니다. 어느 정도였냐면, 다른 회사에 있다가 입사한 그런 사람들이 처음 와서는 너무 황당해 하는 거죠. 너무 솔직하게 토론을 하니까 CEO한테도 예외 없이 그런 극한의 솔직함이 발휘된다고 하는 거죠. 처음에는 불편한 감정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넷플릭스 조직원들이. 근데 어느 정도 익숙해지니까 그거 이상으로 발전에 도움이 되는 그런 문화는 없었던 것 같다, 이런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기업과 자영업자에 대한 제언, 디지털로 생각하라, 이 부분인데, 지금까지 사실 말씀드렸던 기업들이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기업들이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소기업이야, 우리는 자영업이야, 뭐 디지털하고 별로 관련이 없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데이터, 작은 데이터라도 꼼꼼하게 채집한다면 그것이 또 데이터의 가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반드시 뭐 빅데이터 분석해서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작은 지역 상권에서 비즈니스를 하고 있다면 면대면 그런 데이터 수집도 충분히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데이터를 수집하는 습관, 이런 것들을 반드시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이고, 그리고 거대한 기술 이런 거 아니라고 했죠. 이미 상용화되어 있는, 오픈되어 있는, 심지어 뭐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이런 기술로도 얼마든지 디지털 전환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미국의 몹크래프트라는 회사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일종의 마이크로 브루어리라고 해서 그냥 가게에서 자체적으로 맥주를 만드는 뭐 이런 서비스를 하는 회사예요. 근데 어떠한 방식을 채택을 했냐면 크라우드 소싱이라고 해서 자, 홈페이지하고 SNS에서 맥주 레시피를 모집을 하는 거예요. 다양한 사람들이 뭐 맥주 레시피 아이디어를 이제 내겠죠. 그래서 일정한 기간 동안에 이제 투표를 한다고 합니다. 투표도 이제 뭐 비용을 내고 하는 투표라고 하는데, 일정한 표 이상을 얻으면은 그 레시피가 채택이 되고 생산해서 이제 배송을 해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일반 판매도 하고, 이러한 방식으로 또 크게 성장한 일종의 자영업에서 시작이 된 거죠. 꼭 뭐 이런 방식이 아니라 하더라도, 그리고 이제까지 말씀드렸던 큰 기업에 적용된 방식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얼마든지 그 속에서 아이디어를 얻어서 변형해서 적용을 해볼 수 있겠죠. 그런 관점에서 이 책은 수많은 그런 아이디어의 사례, 원천이 되고 있는 그런 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즈니스에 종사하신다면 꼭 한번 참고해 보시기를 조언드립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캐리커처가 구독 버튼이고요. 구독과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